한국인들 정신 차려야 합니다. 미국인 남성이 흥분한 얼굴로 열변을 토하고 있습니다. 과연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미국에서 한국으로 이민 온 루카스입니다. 한국계 미국인으로서 조상의 뿌리를 찾아 서울에 정착한 지 이제 8개월이 되었습니다. 강남역 근처에서 작은 영어 학원을 운영하며 새로운 삶에 적응해 가던 중이었습니다. 그날은 평소와 다를 것 없는 화요일 저녁이었습니다. 마지막 수업을 마치고 학원 문을 닫으려는 순간 3명의 중국인 남성이 불쑥 들어왔습니다. 처음에는 영어 수업에 관심 있는 손님인 줄 알았습니다.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제가 물었습니다. 그들 중 리더로 보이는 남성이 서툰 한국어로 말했습니다. 여기 보업이 내야 합니다. 우리가 이 지역 관리합니다. 순간 당황했습니다. 보호비요? 무슨 말씀이신지. 매달 50만 원. 안 내면 문제 생깁니다. 그는 제 책상 위에 놓인 노트북을 거칠게 바닥에 떨어뜨리며 말했습니다. 미국에서도 이런 식의 갈취는 들어본 적 있었지만 한국에서 이런 일을 당하리라고는 생각도 못했습니다. 한국은 늘 안전하고 질서 정연한 나라로 알려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동안 제가 느낀 한국은 밤에도 안심하고 다닐 수 있는 거리, 친절한 이웃들, 그리고 서로를 배려하는 문화가 있는 아름다운 나라였습니다.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하자 그들은 오히려 비웃었습니다. 신고? 좋아요. 신고해 보세요. 우리는 여기 많아요. 당신 학원생들 안전하겠어요? 그 말에 등골이 오싹했습니다. 순수한 학생들의 안전이 위협받는다는 생각에 결국 그날은 돈을 건넸습니다. 그들이 나간 후 창밖으로 그들이 옆 건물로 들어가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곳에선 밤낮으로 사람들이 드나들었고 이상한 소리가 들리곤 했습니다. 이 아름다운 나라, 제 조상의 뿌리가 있는 이곳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이런 나라를 지켜야 한다는 책임감이 문득 제 가슴을 무겁게 짓눌렀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매일 밤 옆 건물에서 들려오는 소음은 더 커졌고 이상한 사람들의 출입도 잦아졌습니다. 한밤중에 여성들의 비명 소리가 들리기도 했습니다. 용기를 내어 다른 상인들에게 상황을 물어봤습니다. 모두가 같은 경험을 하고 있었습니다. 자신들을 중국 조직의 일원이라 소개한 이들에게 매달 보호비를 갈취당하고 있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갈취가 아닙니다. 이 동네를 장악하려는 거예요. 분식집 주인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의 팔에는 선명한 화상 자국이 있었습니다. 한 번 거절했다가 끓는 물을 들이붓겠다고 협박받았다고 합니다. 더 충격적인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그들이 운영하는 건물 안에서는 불법 도박장이 24시간 운영되고 마약이 거래되며 심지어 여성들을 감금해 성매매를 강요한다는 것입니다. 한국은 법과 질서가 잘 지켜지는 나라입니다. 제가 이민을 결심한 이유도 그런 안전함과 공동체 의식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런 범죄 조직이 한국의 아름다운 질서를 무너뜨리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큰 소동이 있었습니다. 옆 건물에서 한 여성이 비명을 지르며 뛰쳐나왔습니다. 중국인 남성 둘이 그녀를 쫓아 나와 머리채를 잡아 끌고 들어갔습니다. 길가에는 피가 흥건했습니다. 경찰이 출동했지만 건물 안으로 들어갔을 때는 이미 그 여성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마치 준비된 것처럼 깨끗하게 증거를 치웠고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행동했습니다. 우리가 한국에서 돈 벌어 중국으로 보내는 게 무슨 문제냐? 너희가 미국에도 돈 보내잖아. 담당 경찰관에게 그들은 뻔뻔하게 말했습니다. 그 순간 저는 결심했습니다. 이 아름다운 나라, 서로 배려하며 법과 질서를 소중히 여기는 한국 사회가 이런 자들에게 무너지게 할 수는 없었습니다. 제가 미국에서 온 외국인이지만 이곳은 제 조상의 땅이자 제가 사랑하는 나라입니다. 이 범죄 조직의 실체를 밝혀내고 한국의 평화를 지켜야겠다는 사명감이 생겼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경찰서로 향했습니다. 경찰서에 들어서자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담당 형사는 제 이야기를 경청한 후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사실 당신이 말한 중국인들은 우리가 추적 중인 대규모 범죄 조직의 일부입니다. 형사의 말에 따르면 이들은 단순한 불법 체류자가 아니었습니다. 조직적으로 움직이는 범죄 집단이었습니다. 그는 컴퓨터 화면을 돌려 보여주었습니다. 화면 속에는 충격적인 장면들이 담겨 있었습니다. 서울 구로구의 한 오피스텔 급습 현장이었습니다. 경찰이 들이닥치자 사람들은 창문으로 뛰어내리려 했고
서류를 찢어 변기에 버리기도 했습니다. 한 남성은 날카로운 흉기를 휘두르며 경찰에게 달려들었습니다. 체포된 사람들 대부분이 가짜 신분증을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범죄는 상상 이상이었습니다. 한국에서 태어난 자녀를 이용해 정부 보조금을 받아 중국으로 송금하고 불법 도박장을 운영하며 위조 신분증 제작소까지 운영했습니다. 더 끔찍한 것은 인신매매와 강제 성매매였습니다. 형사는 또 다른 영상을 보여주었습니다. 한 마사지 업소를 급습한 현장이었습니다. 방 안에는 창문도 없는 좁은 공간에 여러 여성들이 갇혀 있었습니다. 대부분 중국에서 좋은 일자리를 약속받고 한국에 왔다가 여권을 빼앗기고 성매매를 강요당했다고 합니다. 한국에서 출산만 하면 지원금이 나오니까 일부러 입국해서 출산하는 경우도 많아요. 그 돈으로 또 다른 불법 체류자들의 입국을 돕는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형사의 말에 치가 떨렸습니다. 한국의 따뜻한 복지 제도가 이렇게 악용되고 있었습니다. 더 충격적인 것은 제가 매일 지나치던 건물들이 모두 이 범죄 조직과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제 학원 근처 오피스텔은 불법 도박장으로, 맞은편 마사지샵은 성매매 업소로, 골목 안창고는 마약 거래소로 사용되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한국인을 상대로 사기를 치고 있다는 사실도 알게 되었습니다. 한 자영업자는 중국인들에게 가게 월세를 내라는 요구를 받았습니다. 신고하겠다고 하자 신고해봐. 우리 사람들 몇십 명이 너 가게 찾아가도 괜찮겠어? 라는 협박을 받았습니다. 이런 일이 서울뿐만 아니라 인천, 경기, 부산 등 전국에서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최근 5년 동안 불법 체류자들에 의해 발생한 범죄 중 절반 이상이 폭력과 성범죄였다는 통계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한국은 제가 사랑하게 된 나라입니다. 낯선 이에게도 친절을 베풀고 밤늦게도 안전하게 다닐 수 있는 곳이었습니다. 그런 한국의 선한 마음이 이렇게 악용되고 있다는 사실에 분노가 치밀었습니다. 형사님, 제가 도울 수 있는 일이 있을까요? 저도 이 수사에 참여하고 싶습니다. 형사는 제 제안에 처음엔 망설였습니다. 당신은 민간인입니다. 너무 위험합니다. 하지만 저는 설득했습니다. 저는 미국인입니다. 그들 눈에는 단순한 외국인 교사일 뿐이죠. 의심받지 않을 겁니다. 게다가 중국어도 할 줄 압니다. 대학에서 배웠거든요. 며칠간의 논의 끝에 경찰은 제 도움을 받기로 했습니다. 작전은 단순했습니다. 저는 영어 교사로서 그들에게 접근해 영어를 가르치며 정보를 수집하는 것이었습니다. 몸에는 소형 녹음기를 달고 정기적으로 정보를 전달하기로 했습니다. 다음 날 저는 용기를 내어 그들이 자주 가는 카페에 갔습니다. 그곳에서 일부러 중국어로 통화하는 척하며 그들의 관심을 끌었습니다. 머지않아 그들 중 한 명이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당신 중국어 잘하네요. 어디서 배웠어요? 미국 대학에서요. 저는 언어에 관심이 많아요. 대화는 자연스럽게 흘러갔고 그는 곧 자신을 리우라고 소개했습니다. 그들은 영어를 배우고 싶어 했고 저는 그것이 바로 제가 기다리던 기회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원한다면 영어 수업을 해드릴 수 있어요. 사업하시는 분들께 도움될 거예요. 리우는 흥미를 보였고 다음 날 그의 사무실로 저를 초대했습니다. 그곳은 제가 보호비를 요구받아왔던 바로 그 건물이었습니다. 건물 안으로 들어서자 표면적으로는 평범한 사무실 같았습니다. 하지만 안쪽 방으로 안내받으면서 저는 진짜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벽에는 한국 각지의 지도가 붙어 있었고 지역마다 다른 색깔로 표시되어 있었습니다. 그들의 세력 범위를 나타내는 것이었습니다. 영어 수업은 순조롭게 시작되었습니다. 리우와 그의 동료들은 저를 단순한 외국인 교사로만 여겼습니다. 수업 중간중간 그들은 서로 중국어로 대화를 나눴고 저는 모르는 척하며 모든 내용을 기억했습니다. 오늘 강남에서 새 가게 2곳이 생겼어. 내일 가서 인사해야지. 인천에서 문제 생겼어. 그 자식이 돈을 안 내겠다고 버티네. 새로운 여자들이 이번 주에 도착해. 준비해둬. 매 수업이 끝난 후 저는 화장실에 가는 척하며 녹음기의 내용을 확인하고 경찰에게 정보를 전달했습니다. 위험한 순간도 있었습니다. 한 번은 제가 그들의 거래 장부를 보던 중 갑자기 리우가 들어와 저를 의심스럽게 바라봤습니다. 뭐 하는 거예요? 비즈니스 단어를 가르치려고 실제 문서를 참고하고 있었어요. 다행히 그는 의심을 거두었지만 제 심장은 계속 쿵쾅거렸습니다. 2주가 지나면서
저는 그들의 조직도, 활동 범위, 심지어 다음 불법 물품 운송 일정까지 파악했습니다. 더 충격적인 것은 그들이 한국 공무원 몇 명을 매수해 정보를 얻고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경찰과의 마지막 접선에서 저는 결정적 정보를 전달했습니다. 다음 주 화요일, 그들은 대규모 마약 거래와 새로운 여성들의 입국을 계획하고 있었습니다. 모든 핵심 인물들이 한자리에 모이는 순간이었습니다. 형사는 제 손을 꽉 잡았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당신 덕분에 우리는 그들을 일망타진할 수 있게 됐어요. 하지만 이제 빠져나오세요. 너무 위험합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 마지막 수업만 하고 빠져나올 계획이었습니다. 그러나 운명은 다른 계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마지막 수업날, 저는 리우의 책상 위에 놓인 서류를 보고 경악했습니다. 그곳에는 제 이름과 사진, 그리고 이심됨이라는 빨간 글씨가 적혀 있었습니다. 리우의 책상 위에서 본 제 이름과 사진은 머릿속에서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저를 의심하고 있다는 것은 분명했습니다. 서둘러 화장실로 가서 형사에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위험합니다. 저를 의심하고 있어요. 작전을 앞당겨야 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화장실에서 나오자 2명의 건장한 중국인이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리우가 당신과 얘기하고 싶어 해요. 저는 침착함을 유지하려 노력했습니다. 물론이죠. 수업 관련해서인가요? 그들은 대답하지 않고 저를 건물 지하로 안내했습니다. 한 번도 가본 적 없는 곳이었습니다. 지하실은 냄새가 역겹고 습했으며 벽에는 갖가지 도구들이 걸려 있었습니다. 한쪽 구석에서는 젊은 여성이 울고 있었습니다. 리우가 차가운 미소를 지으며 저를 맞이했습니다. 선생님, 우리에게 뭔가 숨기고 있는 거 아닙니까? 무슨 말씀이신지 꾸밈없이 솔직히 말해봐요. 당신 정체가 뭐죠? 저는 그저 영어 선생님일 뿐입니다. 여러분을 돕고 싶었을 뿐이에요. 리우는 테이블 위에 놓인 서류 더미를 가리켰습니다. 흥미로운 사실을 발견했어요. 당신이 경찰서에 여러 번 방문했더군요.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그들은 공무원을 매수해 제 움직임을 파악했던 것입니다. 어머니가 교통사고를 당해서 신고하러 갔었습니다. 거짓말. 우리에겐 당신과 형사가 만나는 사진이 있어요. 리우는 사진 한 장을 내밀었습니다. 분명히 저와 담당 형사가 공원에서 대화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때 밖에서 소란이 일어났습니다. 건물이 흔들리고 위에서 고함 소리가 들렸습니다. 경찰이다. 모두 엎드려. 리우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내 지시군. 그는 주머니에서 칼을 꺼냈지만 그 순간 지하실 문이 열리고 특공대가 들이닥쳤습니다. 몸싸움이 벌어졌고 저는 재빨리 구석에 있던 여성에게 달려가 그녀를 보호했습니다. 급습 작전은 전국적으로 동시에 진행되었습니다. 서울 구로구, 대림동, 인천, 부산 등지에서 300명이 넘는 불법 체류자들이 체포되었습니다. 경찰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이들은 단순 불법 체류자가 아닌 조직적 범죄단이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강력부가 공개한 내용은 충격적이었습니다. 이들은 한국에서만 연간 500억 원이 넘는 불법 자금을 중국으로 빼돌리고 있었습니다. 가짜 신분증 제작소에서는 하루 평균 30개의 위조 신분증이 만들어졌고 이를 통해 정부 복지 혜택을 부정수급했습니다. 특히 심각했던 것은 성매매 알선과 인신매매였습니다. 2023년 한 해에만 100명이 넘는 여성들이 좋은 일자리를 약속받고 한국에 왔다가 감금되어 성매매를 강요당했습니다. 제가 구했던 여성 역시 그중 하나였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리나, 23세 중국 여성이었습니다. 한국에서 식당 일을 하면 한 달에 200만 원을 벌 수 있다는 말에 속아왔다가 여권을 빼앗기고 매일 10명이 넘는 남성을 상대해야 했습니다. 도망치려다 발각되면 몸에 담배불을 지지는 등의 가혹행위를 당했다고 합니다. 언론은 이 사건을 대대적으로 보도했습니다. 중국 범죄 조직, 한국 사회 침투 심각, 불법 체류자의 이면, 조직적 범죄 네트워크 드러나 제가 제공한 정보 덕분에 경찰은 조직의 핵심 인물 30명을 체포하고 인신매매 피해자 47명을 구출했습니다. 하루는 병원에 입원 중이던 리나가 저를 찾아왔습니다. 당신이 아니었으면 저는 지금 살아있지 못했을 거예요. 정말 감사합니다. 그녀의 눈물 어린 감사 인사에 저는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한편 국회에서는 불법 체류자 관리 강화 법안이 긴급 발의되었습니다. 신고 포상금 상향,
불법 체류자 고용주 처벌 강화, 피해자 보호 시스템 개선 등이 주요 내용이었습니다. 경찰청장은 기자회견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번 사건은 불법 체류자 문제가 단순 체류 위반을 넘어 국가안보와 사회 안전에 위협이 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앞으로 더욱 강력한 단속과 함께 합법적으로 체류하는 외국인들이 차별받지 않도록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겠습니다. 그러나 일부 인권단체에서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모든 불법 체류자를 범죄자로 취급해선 안 됩니다. 대다수는 생계를 위해 힘겹게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이에 대해 경찰은 범죄 연루 여부에 따라 차등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단순 체류 위반자는 인도적 처우를 보장하되 범죄 조직원은 엄중 처벌하고 강제 추방할 것이라고 합니다. 저는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며 한국이라는 나라의 또 다른 면을 보게 되었습니다. 위기 상황에서도 법과 질서를 지키려는 노력, 피해자를 보호하는 따뜻함, 그리고 문제를 직시하고 해결하려는 의지가 있는 나라였습니다. 저 역시 이 사건의 증인으로서 재판에 여러 차례 출석했고 진술을 통해 범죄자들이 정당한 처벌을 받는 데 기여했습니다. 리우를 비롯한 핵심 인물들은 최대 15년의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이제 제 학원 주변은 다시 평화를 되찾았습니다. 가게 주인들은 더 이상 보호비를 내지 않아도 되고 밤거리도 안전해졌습니다. 한국, 제 조상의 나라가 다시 안전과 질서의 나라로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6장 정의의 승리. 그러나 재판은 6개월간 진행되었습니다. 매 공판마다 법정은 긴장감으로 가득 찼습니다. 증인석에 설 때마다 리우와 그의 동료들의 차가운 시선이 느껴졌습니다. 검찰은 철저한 준비로 기소장을 작성했습니다. 인신매매, 강제 성매매, 마약 밀매, 불법 도박, 공갈 협박, 문서 위조, 죄목이 끝없이 이어졌습니다. 피고인들은 모든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한국법은 우리에게 관대하다. 몇 년 살다 나오면 또 다시 시작하면 된다. 리우가 동료들에게 속삭이는 것이 들렸습니다. 그러나 증거는 명백했습니다. 제가 녹음한 대화, 압수된 장부, 피해자들의 증언이 모두 일치했습니다. 특히 리나와 같은 피해자들의 생생한 증언은 재판장의 표정을 굳게 만들었습니다. 저는 가명 증인으로 출석해 모든 진실을 증언했습니다. 그들의 조직 구조, 활동 방식, 자금 흐름까지. 제 증언이 끝났을 때 방청석에서 작은 박수 소리가 들렸습니다. 마침내 선고일이 다가왔습니다. 리우와 핵심 반부 5명은 각각 1215년의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나머지 조직원들도 310년의 형을 받았습니다. 판사는 이례적으로 강한 어조로 판결문을 읽었습니다. 피고인들은 대한민국의 선한 제도와 국민성을 악용하여 조직적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이는 단순한 법률 위반을 넘어 우리 사회의 근간을 위협하는 행위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합니다. 법정 밖에서 피해자 가족들이 저를 찾아왔습니다. 딸을 구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아직도 악몽에 시달리지만 이제 회복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들의 감사 인사에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불안감도 있었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드러났듯이 이 조직은 한국 내 여러 지역의 연결망을 갖고 있었습니다. 체포된 이들은 빙산의 일각에 불과할 수 있었습니다. 실제로 경찰은 후속 수사를 통해 더 충격적인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이들의 범죄 네트워크는 국제적이었습니다. 한국뿐 아니라 일본, 대만, 심지어 미국까지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한국의 철저한 수사 덕분에 국제공조가 시작되었고 현재 인터폴이 수사 중입니다. 형사는 저에게 이 사실을 알려주며 또 다른 협조를 요청했습니다. 국제수사에 도움이 필요합니다. 당신의 미국 국적과 언어 능력이 큰 자산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이미 위험한 상황을 겪은 저는 망설였습니다. 학원 운영도 있고 이제 일상으로 돌아가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리나와 같은 피해자들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아직도 세계 곳곳에서 같은 고통을 겪고 있을 여성들. 생각할 시간이 필요합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저는 길가의 CCTV를 보며 안도감을 느꼈습니다. 한국의 촘촘한 안전망이 다시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학원에 도착하자 학생들이 반갑게 인사했습니다. 이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서라도 안전한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날 밤 뉴스에서는 이 사건의 여파로 전국적인 불법 체류자 관리 시스템이 개편된다고 보도했습니다. 단순 체류 위반자와 범죄 연루자를 구분해 대응하고
피해자 보호와 정보 제공자 안전 보장을 강화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한편 온라인에서는 외국인 혐오 발언이 증가해 우려를 낳고 있었습니다. 한 커뮤니티에는 모든 중국인을 추방하라는 극단적인 주장까지 있었습니다. 저는 이런 흐름에 우려를 표했습니다. 범죄자는 국적이 아니라 행동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제가 한국에서 경험한 대부분의 외국인과 한국인들은 선하고 법을 지키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다음 날 저는 형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국제수사에 협조하겠습니다. 하지만 조건이 있습니다. 이 일이 외국인 혐오로 이어지지 않도록 함께 노력해 주셨으면 합니다. 형사는 기꺼이 동의했고 저는 새로운 도전을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국제수사가 본격화되면서 한국 사회는 더 넓은 관점에서 불법 체류자 문제를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이번 사건은 단순한 범죄 단속을 넘어 사회 전체의 인식을 바꾸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법무부는 불법 체류자 종합관리 시스템을 새롭게 구축한다고 발표했습니다. 기존의 단순 추방 위주 정책에서 벗어나 불법 체류자의 유형과 상황에 따른 맞춤형 대응을 하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특히 범죄와 연관된 불법 체류자는 강력 처벌하되 단순 체류 위반자는 잦은 출국 기회를 제공하는 방식이었습니다. 법무부 장관은 기자회견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동안 우리는 불법 체류자 문제를 단순 행정 사안으로만 다뤄왔습니다. 하지만 이번 사건을 통해 이 문제가 국가 안보와 사회 안전에 직결됨을 깨달았습니다. 법적 규제를 더욱 강화할 필요성이 분명해졌습니다. 국회에서는 외국인 범죄 대응 특별법이 발의되었습니다. 불법 체류자를 고용한 기업에 대한 처벌 강화, 신고, 포상금 상향, 범죄 연루 외국인의 재입국, 금지 기간 연장 등이 주요 내용이었습니다. 여야를 막론하고 이 법안에 대한 지지가 높았습니다. 언론에서는 연일 불법 체류자 문제를 심층 분석했습니다. 몇 년 전까지만 해도 단순 불법 취업 정도로 여겨졌던 이 문제가 이제는 조직범죄, 인신매매, 마약 밀매 등과 연결되어 있음이 밝혀졌기 때문입니다. 특히 충격적이었던 것은 한국의 복지제도를 악용한 사례들이었습니다. 한국에서 출산하면 받을 수 있는 지원금을 노리고 의도적으로 입국해 출산한 후 그 자금으로 범죄 활동을 지원한 정황이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이런 보도를 접한 국민들의 경각심은 크게 높아졌습니다. 온라인 커뮤니티와 SNS에서는 더 이상 봐줄 수 없다. 우리가 힘들게 낸 세금이 이렇게 악용되고 있었다니 같은 반응이 쏟아졌습니다. 여론조사 결과 국민 85%가 불법 체류자 단속 강화에 찬성한다고 답했습니다. 동시에 73%는 합법적으로 체류하는 외국인에 대한 차별과 혐오를 막아야 한다고 응답했습니다. 저는 한 대학의 초청으로 강연을 하게 되었습니다. 주제는 글로벌 시대의 이민정책과 범죄 대응이었습니다. 강연장은 학생들과 시민들로 가득 찼습니다. 중요한 것은 국적이 아니라 법 준수 여부입니다. 한국은 외국인에게 관대하고 기회를 주는 나라입니다. 그러나 그 선의를 악용하는 이들에게는 단호하게 대처해야 합니다. 동시에 이것이 외국인 혐오로 이어져서는 안 됩니다. 강연 후 많은 학생들이 질문을 했고 그들의 관심은 단순한 호기심을 넘어 진지한 고민으로 보였습니다. 이제 한국 사회는 불법 체류자 문제를 더 이상 방관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해결하려는 의지를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정부는 향후 5년간의 불법 체류자 종합대책을 발표했습니다. 불법 체류자 감소를 위한 예방책, 범죄 조직 척결을 위한 국제 공조, 피해자 보호 및 지원 강화 등이 핵심 내용이었습니다. 이 모든 변화 속에서 저는 한국 사회의 성숙함을 느꼈습니다. 문제에 직면했을 때 회피하지 않고 정면으로 마주하며 근본적인 해결책을 모색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이제 한국은 단순한 범죄 단속을 넘어 더 안전하고 정의로운 사회로 나아가고 있었습니다. 1년이 지났습니다. 서울의 거리는 다시 평화를 되찾았습니다. 이제 상인들은 더 이상 보호비에 시달리지 않고 주민들은 안전하게 밤거리를 걸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불법 체류자 종합대책이 시행된 후 범죄 조직과 연관된 불법 체류자들은 대부분 검거되어 강제 추방되었습니다. 동시에 단순 체류 위반자들에게는 잦은 출국 기간이 주어져 많은 이들이 합법적인 절차를 통해 본국으로 돌아갔습니다. 더욱 주목할 만한 변화는 한국 사회의 인식이었습니다. 이제 사람들은 불법 체류자 문제가 단순한 행정 문제가 아니라 국가 안보와 직결된 사안임을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법의 테두리 안에서 함께 살아가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되었습니다. 저는 여전히 영어 학원을 운영하며 한국 생활을 즐기고 있습니다. 간혹 국제 수사에 협조하기도 하지만 대부분은 평범한 일상으로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제 인생은 이전과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제가 돕던 피해자 리나는 회복 프로그램을 통해 새 삶을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이제 다른 피해자들을 돕는 상담사로 일하고 있습니다. 제 경험이 다른 이들에게 도움이 된다면 그것만으로도 의미가 있어요. 경찰청에서는 외국인 범죄 예방과 피해자 보호를 위한 특별팀이 신설되었습니다. 저도 자문위원으로 참여하며 한국 사회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한국과 미국 사이의 가교 역할을 하는 것이 제 새로운 사명이 되었습니다. 한국 사회는 이번 사건을 통해 중요한 교훈을 얻었습니다. 법과 질서가 지켜져야 모두가 안전하게 살 수 있다는 것. 그리고 그 법은 국적에 상관없이 모두에게 공정하게 적용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정부는 불법 체류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근본적인 시스템을 구축했습니다. 출입국 관리를 강화하고 불법 고용주에 대한 처벌을 강화했으며 피해자 보호 체계를 확립했습니다. 동시에 합법적으로 체류하는 외국인들이 차별받지 않도록 다문화 이해 프로그램도 확대했습니다. 경찰청장의 말이 기억납니다. 이번 사건은 우리에게 큰 교훈을 주었습니다. 불법 체류자들이 저지른 범죄가 국민의 일상을 위협하고 한국 사회의 질서를 어지럽혔지만 이를 통해 우리는 더 강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이제 한국은 그 어느 때보다 안전하고 정의로운 사회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법이 살아있는 사회, 약자를 보호하는 사회, 범죄를 용납하지 않는 사회로. 저는 오늘도 학원 창문 너머로 평화로운 서울 거리를 바라봅니다. 이곳은 제 조상의, 그리고 이제는 제 삶의 터전인 나라입니다. 한국의 아름다운 질서와 안전을 지키는데 제가 작은 역할을 했다는 사실이 자랑스럽습니다. 불법 체류자, 범죄와의 싸움은 아직 끝나지 않았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한국 사회는 이제 그 어느 때보다 강하고 준비되어 있습니다. 법과 질서를 존중하는 모든 이들에게 열린 나라. 그러나 그것을 어지럽히는 이들에게는 단호한 나라. 이것이 제가 사랑하는 한국의 모습입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